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공택지죠. 아까 설명했지만은 공공택지라는 것은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 말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데 그러한 택지를 만드는 요 공공사업들 참 많대 했었죠. 참 많은데 요 파트가 나오면요, 절대 이 수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뺏는 방식으로 할 때는 이러한 토지를 만듭니다. 하지만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이나 기타 각종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 토지 교환 방식, 환지 방식 나오면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2번과 4번을 잘 보시면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 밑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그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에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2번 질문 X네요. 4번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 하는 구역에 한한다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O, NO, 수용 방식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X가 된다 하시고요. 자, 복리시설에 해당하신 모두 몇 개냐 되겠습니다. 놀이터, 부대, 복리,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단지 내에 설치 못한다 했었죠. 못한다. 유치원, 어떤 복리, 주차장, 부대, 경당, 복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죠. 그래서 옆에 해설편 나와 있지만요, 복리시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장단, 안총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총법하면서 다중생활시설은 단지 내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종 건성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복리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장단, 안총다 제외한다. 18번 문제입니다. 토지는 무엇이냐?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어디가 뭡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의 시행자가 갖는다. 맞는 말이죠.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받는다가 갖는다라고 하죠. 자, 단지 안에 있는 공지사,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은요, 좀 우울해 보이도 복리시설에 해당된다. 부대는 아니죠. 복리시설, 공지사는 복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X네요. 자, 3번 질문 설명했었고, 4번 보시면, 기간시설들, 밑에 5번에 있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요, 기간시설인데, 또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간선이다. 이렇게 하죠.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2번만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19번 문제 갑니다. 이건 무엇이냐? 딱 보니까 이제 공구에 대한 설명이죠. 단지 구분시설, 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거 말고요. 단지가 한 개 단지로 계속 인정이 되어지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순서를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공구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한 공구는 최소한요 300세대 이상이 될 것이고 공구 사이에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분이 딱 되어야 됩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구역인데 이때 보시면 6m 이상의 경계 설정과 300세대 이상의 세대수는 공개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6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리모델링 하면 노후화기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을 이제 대수선하거나 또는 일부 정축 환경성을 하죠. 정축. 근데 건축법 가시면 정축 또는 개축까지 포함되지만 주택법은 정축까지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어이 맞고요. 2번 보시면은요. 정축할 때는 15년 경과, 대수수는 10년 경과죠.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자, 3번의 X네요. 정축할 때 보시면 그 면적은요, 기본 원칙은 주거 전용의 30% 이내죠. 30% 이내. 근데 종전 주거 전용의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40이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4번 보시면은요, 정축할 때 그렇게 조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축하는 부분 다 합산 면적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의 증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올라갈 때 보시면요, 이제 이 수직 정축할 때가 이제 모양새가 이쁘게 나오죠. 수평 정축이 원칙인데. 그래서 보시면 기존 주택이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까지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 정축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만 X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우리 주택 규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원래 평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주택 평수를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업주체 건설주택의 75%까지고 조합이라든지 고용자 건설 아파트는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단지 내에서 짓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75, 100% 이것도 기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총칙에 관한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9페이지부터는요 건설편으로 넘어갑니다. 건설사업
절차편이죠. 자, 주택단지라는 것은 30세대 이상을 말한다 할 때고 총합적인 사업으로 보죠. 그래서 건설 사업을 마음대로 못한다. 건설 사업 주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1번이죠. 자, 우리가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한 번에 공사할 때 30세대 30호 이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사업자, 민간사업자도 공공사업자 말고 민간사업자가 등록할 때는요, 이 바로 등록사업조치에서 민간사업자를 말하는데, 등록하는 그 기준을 보시면, 이때는 보시면 연간이 아니죠. 한 번에, 한 번에 아니고 연간이죠. 연간 2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다 등록을 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간 20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일 때는 연간 합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민간주택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지방 우리가 공공사업자, 국지, 토지 등 공공사업자는 등록이 필요 없다. 비등록 사업자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고요.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도 X네요. 자, 3번 보시면 맞죠?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할 때 국지, 토지에 포함되는 지방공사 일단은 등록이 필요가 없다 했었죠.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그 위에 보통 공동사업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 지주들, 토지 소유자 또는요 주택조합 또는요 고용자들이 보시면 공동으로 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 사업자 중에 고용자는 공동으로만 사업을 또 시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등록할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 할 수 있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용자는요 등록을 할 수가 없고 하고자 할 때는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 또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토지공사 등록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또 X네요. 2번과 같은 지문이네요. 어쨌든 3번만 맞고 딴 건 다 틀렸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어느 것은 모두 몇 개나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한다. 등록이 필요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구성원 주택 건설, 세대수가 증가하는 원래 공동사업자에 보시면 지역과 직장조합은 공동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으면 7계층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지급은 맞네요. 맞습니다. 옳은 것은요. 지금 T급만 옳습니다. T급만 옳아요. 그래서 이 딴 건 다 틀렸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 정도 또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등록사업자는 시행사를 말하는데 시공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보시면 그때 자본금이 이제 법인사업자는 5억 원이 필요하고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10억 원의 자산평가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보시면 이 직전 3년간 5년간 합산해서 100세대 이상의 시행실적이 필요하고 또는요 그런데 100세대 이상의 시행실적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들이 5계층까지 이하만 지을 수 있죠. 근데 6계층 이상을 지으려면 최근 3년간 합산해서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거나 또 6계층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뒤에 또 상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티급만 먹고 딴 건 더 틀렸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할 때 보시면 자본금은 3억 원이고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다. 맞는 말이죠. 자, 주택사업자 등록은요, 장관한테 한다 해서 맞습니다. 자, 근데 3번의 X네요.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미피, 피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파산선고자, 복권 다니신 분들. 미피, 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이렇게 말하죠. 2년 유예, 말소 2년. 그래서, 말소 2년까지지, 말소 3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하던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말소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사업장들 공사 착수는 안 해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또 반드시 의무적으로 말소한다 사유가 두겠죠. 의무적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부정 등록과 이제 등록증에 대여하면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가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서 앞전에 그 3번에 나왔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시행사야, 시행사입니다. 근데 시공도 직접 하겠다 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 1번 보시면 바로 X네요. 우리가 등록할 때는 법인사업자 3억 원, 시공까지 할 때는 법인사업자 5억 원, 개인은요 6억, 10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법인이니까 5억이 필요하죠. 10억이 아닙니다. 자, 또 시공할 때는요 최근 5년간 합산해서 1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요 5개층까지야만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맞네 말이죠. 그래서 6개층 이상 지으려면 최근 3년간 합산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또는 6개층 이상의 시행 실적이 있어야만 6개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고층 아파트를요. 또 시공 규모 보시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곱하기 이제 어딥니까 10배 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에 곱하기 500까지만 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6번을 가봅니다. 6번 이제 공동사업 조치 설명이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요 경우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부분들과 주택조합까지 이어서 봐야 되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